여러분, 중국 내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아주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일단 현황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헝다가 도대체 어쩌다 이 꼬라지가 됐는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헝다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헝다에 청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청산해! 그리고 빚잔치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헝다 보고 아주 그냥 죽으라고 한 건데요. 이번 청산 명령의 중심에는 톱샤인 글로벌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헝다 계열사에 무려 8억 6,250만 홍콩 달러, 현재 환율로 약 1,480억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꼴랑 1,480억 부어놓고 못 받게 생겼으니까 일부라도 건지겠다고 헝다를 공중분해시켜달라고 2022년 6월 달에 첫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약 1년 6개월 만에 홍콩 고등법원이 알았어 하고 톱샤인 글로벌 손을 들어준 건데요. 헝다 입장에서는 꼴랑 1,480억 받고 그룹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꼴이 되었어요. 톡배를 마신 꼴이 되었습니다. 한편 헝다그룹은 빚만 44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어? 한마디로 빚투성이었던 건데요. 빚이 이렇게 많으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작은 2021년 여구의 채권에서 처음으로 디폴트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헝다가 그동안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앞서 말한 웬스텍이 톱샤인 글로벌이 낸 소송 막아보겠다고 좀 봐줘 하면서 자구책까지 내놓으면서 바짝 엎드렸는데요. 결국 톱샤인 글로벌을 위시한 채권단이 이걸 자구책이라고 갖고 왔냐, 확 그냥 꺼져 하는 바람에 청산을 당하는 개쪽을 당한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헝다가 해외 채권단에게 진 빚 230억 달러, 약 30조에 대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채권단에게 바짝 엎드리고 있는데 헝다의 창업자인 슈자인 회장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가 범죄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물 건너 간 거예요. 슈자인은 작년 9월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창업자라는 인간이 도움은 안 되고 회방을 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둘째 아들 쉬텅어도 아버지를 도와서 범죄에 연루되어 중국 당국의 연행까지 되었습니다. 아주 효자예요, 효자. 한편 애사심에 불탄 헝다그룹 계열사 전 현직 간부들도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동참해야지 이래갖고 슈자인 회장이 쓸쓸해할까봐 줄줄이 구금이 돼갖고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회장도 조사받아 아들도 연행돼 간부들도 줄줄이 구금돼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1996년 설립된 지 30년도 안 돼갖고 2위를 달리던 헝다가 해체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대마불사라더니 참 인생 무상입니다. 한편 이번 홍콩 고등법원의 청산 명령을 헝다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중국 본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견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죄송해요.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10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실덩어리 헝다를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헝다는 도대체 왜 이 꼴이 난 이런 개망신을 당한 것이냐 이거죠. 저는 이번 헝다의 공중분해는 중국 정부하고 헝다 스스로가 벌인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합작품. 중국 정부는 대략 1990년대부터 부동산 띄우기에 올인합니다. 올인. 이유는 부동산을 띄워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돈을 쏟아 부어갖고 성장을 떠받치겠다는 전략인데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시키고 경제 부양하는 데는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러다 보니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갖고 30%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해괴하고 기형적인 구조인 거예요. 덕분에 부동산 시장은 초호황을 맞이했고 건물만 올렸다 하면 다 팔려 그냥. 짓는 족족 완판. 이렇게 부동산이 뜨니까 돈이 되는구나 이게. 그래갖고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그 당시에 우후죽순으로 마구마구 생겨났고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버블을 만들었어요. 뭐 늘 그렇듯이. 2008년 여기다가 또 2008년 미국에서 또 도와줬습니다. 뭐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이 바람에 중국 정부는 또 경기 부양한다고 650조를 있는 대로 풀어댔는데 이 돈들이 또 실물 경제로는 안 가고 엉뚱하게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버블을 더 키워놨네? 버블에 올라타려는 중국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빚내갖고 부동산 투기에 올인했고, 이거는 결국 가계부채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중국 정부는 갑자기 대출을 쪼이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동산 띄우겠다고 그러더니 180도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아니, 지들이 버블 만들어 놓고 지들이 또 꺼트리고 앉았네. 이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하고. 이거는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자기 돈 갖고 하나요? 지 돈 갖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남의 돈 갖고 빚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사들은 줄줄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빚을 내는데 또 자금줄 역할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그 유명한 그림자 금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예를 들면 국유 기업들이 돈놀이를 했던 거야. 돈놀이. 지들이 은행인 줄 알아. 국유 기업들은 저금리로 돈을 싸게 빌려갖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갖고 이자 차익을 따먹었는데 요게 또 쏠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겁니다. 돈놀이에. 여기에다 더해갖고 또 헝다 스스로도 지가 지무덤을 팠어요. 부동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더 많은 빚을 내갖고 지가 문어야 뭐야,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들어갔는데요. 심지어 생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마파크 사업까지 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전기차가 이제 돈이 될 거야 해갖고 회장이 횟가닥 미쳐갖고 전기차도 만들어 그래갖고 전기차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팔리겠냐고요. 그러다가 부동산 버블 터지니까 감당을 못해갖고 배째하고 디폴트 선언하고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한편 일각에서는 헝다 같은 부동산 업체들의 위기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은 구조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저신용자, 한마디로 그지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줬어요. 그래갖고 뭐 그 당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문화인데 미국은 그게 있잖아요. 그 뭐야, 스트립 댄서 그랬고 옷 홀라당 먹고 춤추는 여자들, 그 여자들 뭐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그 여자들한테는 막 수영장에 딸린 호화 저택을 2채 3채씩 막 대출을 해줬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심지어 개 있잖아요, 멍멍 걔한테도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걔 명의로 된 집도 있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듣는데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겁니다. 부동산이 너무 호황이니까 저 부동산이 꼬꾸라질 리가 없다, 절대 꼬꾸라질 리가 없다, 이렇게 믿고 막 빌려준 거죠. 그래갖고 그러다가 2008년 그러다가 이제 막 빌려줬는데 거기에 또 이 탐욕에 눈이 먼 각종 금융사들 있잖아요. 뭐 헤지펀드 포함해서 그런 그 뭐 IB 투자은행들, 이런 데들이 부실덩어리인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있는 대로 다 쓸어 모아가지고 헐값에 다 사들여가지고 지들도 떼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MBS, 좀 어려운데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모기지 담보부 증권, 그리고 CDO 부채 담보부 증권,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온갖 파생 상품들을 금융공함에 해갖고 막 그 수학자들 막 데려다가 밤새워갖고 막 개발을 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이런 파생 상품들을. 그래갖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팔아먹었어요. 그래갖고 떼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빚을 담보로 해갖고 또 다른 빚을 계속 낸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팔아제낀 금융세들, IB, 특히 IB 이런 데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원래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거의 뭐 휴지가 되니까 이제 이와 연동시켜 놓은 MBS, CDO 등 온갖 파생 상품들도 부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리만 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부채, 빚이 무려 600조에 달았어요. 600조. 이걸 무슨 수로 갚어? 그래서 파산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 헝다그룹 사태는 온갖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뿌린 게 아니에요. 헝다는. 그래서 그냥 그 단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갖고 파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하고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헝다그룹이 어쩌다 이 지경이 이 꼴이 됐는지 하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관해서 초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